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면 엄마가 얘기해봐, 엄마한테 다 말해봐, 이렇게 엄마는 늘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봐 라고 다가갈수록 아이들은 언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편안하게 너 왜 그랬어?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아이가 바라보는 엄마 눈빛에서는 무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어떤 글을 쓰게 해서 그 글 속에서 나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동생이나 형하고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들을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단어들이 조합돼서 나올 것이고 내 안에 폭력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 항상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언어가 나오듯이 처음부터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 아이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글을 보면 100%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은 글 쓰는 방법론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생각을 쓰지 못하고 자꾸 남의 생각을 갖다 베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생각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글쓰기를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늘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일기예요. 일기는 학교에서 검사를 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같이 자기 생각을 쓰는 훈련을 시키는 아이들은 그 일기를 보고 나서 아, 얘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동생에 대한 동시 쓴 것을 먼저 한 편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은 미워요. 새로 빨아놓은 식탁보에 엉터리 그림을 그려놓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사이렌처럼 요란하게 울고 나눠 먹으라는 과자도 혼자서만 먹는 꿀돼지 같은 내 동생. 자, 이 친구는 동시로 봐서는 잘 쓴 동시예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동생과 이 친구의 관계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글은 관점을 얘가 몇 년 몇 행의 동시로 썼네, 행과 연이 맞네,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좌뇌적 관점에서 보면 점수를 매기게 돼요.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시각적인 우뇌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우뇌적 관점에서 읽어보니까 아, 동생이 이런 동생이겠다라고 여러분 그려지지 않나요? 그럼 이 아이는 나눠 먹으라는 과자도 혼자서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여기서 이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동생이 떼를 쓰고 형 말도 안 듣고 떼를 쓰는 사이렌처럼 맨날 우는 형이 뭐라고 하면 울면서 엄마한테 이르는 아이. 가정의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이걸 알면 이 글을 가지고 저는 제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시 하나를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보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 얘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언젠가 제가 아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관계가 어떤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했죠? 글이 아니라 말 속에서도 제가 게임을 했잖아요. 아이들 게임을 해서 집에 가면 뭐뭐가 있다, 슈퍼에 가면 뭐뭐가 있다 이런 게임을 했는데 집에 가면 무서운 엄마가 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 안에 엄마는 무서운 엄마야 라고 하는데 엄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건 엄마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읽어보려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글을 쓰면 그 글을 잘 썼다 못 썼다를 늘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 읽는 거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엄마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왜 우리 아이가 그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할까 쪽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얘만 미워할까요? 아니죠. 엄마 선생님이 나만 이뻐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아이 생각. 그렇다면은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엄마 친구들이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점점 마음이 아파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 마음이 지금 어딘가 아프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엄마는 선생님이 진짜 우리 애를 미워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 네 친구들 누군데? 왜 너만 미워하는데 걔들 못됐다. 화살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친구들이 나만 미워하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항상 좌뇌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뇌적인 시각에서 왜 그럴까? 이런 글이 왜 나왔을까? 왜 아이들은 나만 미워한다고 할까? 우리 아이 관점에서 보고 그 관점을 우리 가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어머니, 이 친구는 지금 동생과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애정결핍증으로 동생과 사이가 아주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동생 잘대로 놀아. 왜 동생을 그러니?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단체 강의를 했는데 한 엄마가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저는요 애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요. 왜요? 애를 놔두고 가면 큰애가 애를 이렇게 헐키고 얼굴을 꽂아버려요. 그래서 애를 업고 화장실을 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얘가요 작은 애 생기면서 엄마와의 애정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애를 이뻐하는데요,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엄마는 너만 이뻐하는 거 알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엄마가 긴 문자가 왔어요. 박사님, 제가 집에서 정말 큰애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너만 이뻐해 알지? 그랬더니 얘가요 눈물을 뚝뚝 떨면서 엄마 거짓말! 동생만 이뻐하잖아! 이렇게 말해서 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에게 사과하고요 꼭 안아줬는데 이제 딱 2주 지났는데요, 이제는 아이 놓고 저 혼자 화장실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어디서 찾았냐? 엄마에서 찾았는데 엄마는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이의 이 문제를 두면, 어머니, 이 친구가 동생하고 사이가 좋게 하려면 철저하게 큰애한테 서열을 정해주시는 거고요, 엄마가 끊임없이 10초 넘지 않게 아이를 안아서 아이의 심리적으로 엄마가 나를 더 이뻐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솔루션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 그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시를 쓰면서 주제가 동생이 없는 애들은 다른 주제,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주제를 줘보면 이 아이가 아빠와 관계, 엄마와 관계, 동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정성껏 쓰면 그 글 안에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아이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좌뇌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글을 써보게 해서 아이가 지금 어느 쪽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글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찾아는 냈는데 명쾌한 솔루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영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